어느 쪽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사업 아이템이 널려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저한테는 보입니다. 제가 몸이 하나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장요빌은 스타트업 창업과 엔젤 투자 그리고 자기 변혁을 주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또 코칭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투자를 받고 코칭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묻습니다. 자, 대표님, 이 아이디어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주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라고 어필을 하십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사업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한테 의견을 묻는 분한테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글쎄요, 해봐야지 알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사업 기회라는 것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한테만 그 기회가 보일까요? 다른 분들한테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만약에 선점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주제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제가 이쪽 창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느 쪽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하고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계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이제는 이 세상에 사업 아이템이 널려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저한테는 보입니다. 제가 몸이 하나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코칭을 통해서 창업에 자질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한테 아이템을 드려서 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업할 아이템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불과 2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기업의 직장인으로 취업을 해서 그 대기업에서 월급 받는 게 가장 미덕이었죠.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대기업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무일푼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아이디어와 기회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요. 내 머릿속에서 어떤 반짝하고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이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나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나한테는 정말 그게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나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끝까지 가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미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회는요, 사업 기회가 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공공 분야를 민영화한다. 또는 신도시가 개발된다. 이런 기회는 내가 빠르게 그 시장에 진입을 해서 선점하지 않으면 금세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보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다 보면 경쟁에서 뒤처져서 또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회로 승부를 하다 보면 정말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도대체 아이템을 찾아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사업 기회는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 뜬금없다고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잘 정의하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이 문제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업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하거나 또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 제품과 서비스가 물론 좋아서 어떤 욕구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욕구도 일종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이때는 사업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암을 한번 생각해요. 질병 암.
암에 걸린다. 어떻습니까? 암에 걸린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죠.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죠. 치명적인 문제고요. 문제의 고통 지수라고 합니다. 문제가 사람들한테 주는 고통의 지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통계청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30%가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사망 원인을 따져보면 20% 30% 정도가 암이라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암에 걸려서 죽는다라는 게. 그래서 암은 문제의 고통지수, 문제가 치명적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암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문제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가 관심 갖는 문제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 지수가 높은 문제인가?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고통 지수가 아주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감수할 만한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는 내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하고 치명적인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파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해결안이 제품과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고객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통지수가 높고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우리 사업은 대박이 날 겁니다. 정말 잘 될 만한 아이템은요, 문제를 내가 파악을 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툭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홍보를 안 해도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품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제품이 남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면 정말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수많은 분야에서 많이 보입니다. 뭐 어떤 비즈니스든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분야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안을 받아들여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쉽게 실증을 내고요. 또 그 제품 서비스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가 또 만들어져요. 또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면 또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들은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불편한 점들을 찾아내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한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등을 하면 이 시장은 누가 1등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어요. 자, 문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사업 아이템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아이템을 찾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달 서비스 시장이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배달 앱이 없을 때는 전단지였어요, 전단지. 집으로 식당을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들이 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면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식당으로 오라고.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배달은 짜장면집 말고는 배달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보고 식당에 찾아가는 거죠. 식당에 찾아가면 메뉴가 있잖아요. 그럼 메뉴를 보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해서 식당에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달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문제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고 또 이 욕구 안에는 배달을 좀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주문하기 어려운 음식까지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배달 앱을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크게 성공한 거죠. 배달 앱. 사람들의 이 내면에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은 내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만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은 영역에 있는 고객들한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달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배달 플랫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뭐냐면 배달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배달 대행회사가 만들어졌어요. 배달 대행회사가 배달 앱에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하게 된 거고요. 배달 대행회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배달을 실제 수행할 라이더들이 또 필요하게 됐고, 지금은 라이더가 일종의 하나의 직업군이 됐습니다. 라이더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계속
어떤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직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사업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 배달 앱의 성공을 보고 어떤 사업자는 왜 음식만 배달이 되냐, 약을 배달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배달하는 그런 또 플랫폼이 나왔죠. 닥터나우라는 그런 플랫폼이 약을 배달하는, 그래서 이 닥터나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원격 진로의 어떤 기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분야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배달 앱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식당에 가서 그냥 식사를 하면 설거지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배달로 되다 보니까 용기 한 번 배달에 보통 9개의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배달 앱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사업, 이쪽이 또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잇그린이라는 회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시장에서 이미 배달 플랫폼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나도 배달 플랫폼 요즘 많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배달 플랫폼이 많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플랫폼보다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할까? 이렇게 하면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내가 한두 가지 차별화 정책으로 뚫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의 고통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고객의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를 추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자, 오늘은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아이디어는 자기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미 해본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정확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기회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인맥 관리라든가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런 사업 기회는 금세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포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경쟁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정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사업거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할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내용을 정말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수천억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의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다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해보고 적용해보면 좋을 아이템을 하나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더 시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알토란 벤처에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사업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토란 벤처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